네,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요. 수돗물보다 정수기나 생수를 이용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런데 돈을 더 들인 물이 그만큼 안전하고 더 좋을까요? TV조선과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수돗물과 정수기물 그리고 생수의 수질을 조사해봤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주부 박민경 씨는 올해 딸을 낳으면서 정수기를 들여놨습니다. 비용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아이 분유도 타줘야 되고 이유식도 만들어줘야 되고 하는데 깨름칙한 부분이 있어서 비용 부담이 되더라도 아이를 위해서 쓰고 있어요. 정수기 임대비는 한 달에 18,900원. 3년간 68만 원을 더 물에 투자하는 셈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정수기 시장은 지난해만 1조 8천억 원 수준.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수기는 제값을 할까? 서울시내 아파트 수돗물과 역삼투압, 중공사막 방식 정수기물을 검사해봤습니다. 수돗물에는 소독제인 염소가 남아있었지만 끓이고 나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정수기는 수돗물 소독제를 걸러냈지만 모두 일반 세균이 검출됐고 기준치의 최대 5배까지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수 과정에서 잔류염소가 다 제거되기 때문에 공기와 접촉하는 순간 일반 세균이 증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준치의 2배에서 5배 정도의 일반 세균은 건강에 유해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또 생수가 얼마나 안전한지 알아보기 위해 판매량이 많은 국내 생수 5종류를 직접 사서 실험해봤습니다. 검사 대상 모두 대장균이나 유해 물질이 검출되진 않았지만 상온에 오래 보관하면 페트병에서 해로운 물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돗물은 끓이고 생수는 짜자마자 마시는 게 좀 더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네, 물 이야기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좋은 물을 연구해 오신 물 박사님이시죠. 가천대 화학과 이덕수 명예교수와 함께 건강한 물 마시기에 대해서 한 수 배워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리포트에도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만 그럼 과연 정수기 물하고 수돗물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먼저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 정수기를 이제 말한다면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첫째는 막으로 걸르는 방법, 두 번째는 이제 자연 여과식, 예. 세 번째는 이제 전기 분해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중공사막이라 그래서 수돗물에 있는 유효 성분은 다 통과시키고 나머지 유해물은 걸르는 이런 이제 네 가지 방식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정수기들이 막 수돗물을 불신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대책은 되겠지만은 수돗물도 사실은 수원지에서 보낼 때까지는 상당히 깨끗한 물입니다. 깨끗하고 좋은데 배관이 오래되고 노후가 되고 거기에 부식이 되고 또 그 물때라고 하는 슬라임이 끼게 되죠. 그러면 이제 세균이 끼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불신을 해서 이제 정수기가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돼서 이제 현재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는 그 후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왜 물을 좀 유해 물질을 이제 걸러서 먹겠다고 하다 보니까 역삼투압이라든지 이 다른 막으로 처리하는 곳에는 되도록이면 그 유효 성분 미네랄까지 싹 다 뽑아버려요.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런 물을 먹게 되면 그건 뭐 거의 순수한 물에 가까우니까 제가 뭐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순수한 물인 그 산성 쪽의 물은 약 1초 동안에 1조 회씩 그 수소결합에 끊어졌다 붙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물이죠. 막 등치가 큰 물이 됐다가 작은 물이 됐다가 뭐 아주 불안정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증류수는 먹으면 옛날부터 설사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증류수에 관한 쪽에 순수한 물은 먹지 말아야 되는 건 사실인데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짧아서 그렇지만은 미네랄이 왜 우리 몸에 필요하고 그게 궁금해요. 그 부족한 걸 우리가 왜 먹어야 되느냐.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바닷물에는 그 나트륨하고 카륨의 비가 25.5대 1이 정도 돼 있어요. 그 우리 개나 사람의 세포 밖에는 나트륨하고 카륨이 15대 1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세포 안쪽에는 카륨하고 나트륨이 반대로 2대 1로 돼 있어요. 이것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나 이런 그 열대지방에 있는 코프라 있죠. 코프라가 사람을 물면
그 뱀독에 의해서 우리가 죽는 게 아니고 코브라? 예, 네. 뱀독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고 그 뱀이 물고 난 그 액에 네. 몸에 퍼져서 카륨 이온의 이동을 막아버려. 그러면 세포 주변이나 안쪽에 유지하고 있는 미네랄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사람 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네랄의 우리 몸의 균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네. 이제 나머지는 뭐 의사분들이 이제 해석할 문제지만은 우리 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정수기를 통해서 걸러진 물은 예. 증류수에 가깝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미네랄이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역삼투압으로 걸른 거라든지 뭐 네. 그런 부류가 되겠습니다. 역삼투압으로 예, 거르는 예. 물론 뭐 유해 물질을 싹 다 걸른다는 데는 장점도 있어요. 네. 그러나 이러한 단점도 있고 또 한 가지 정수기 전체를 거쳐서 뭐 미네랄을 그대로 살리는 자연 요가 방식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서 참 몸에 뭐 좋긴 하겠지만은 후차적으로 보면은 그 안에 물을 정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잔 받아 먹고 통에 탄 거 남아 있죠. 담아놓고 예. 그런데 이제 물을 계속 통과해서 먹다 보니까 그 관로에 네. 슬라임이 끼게 됩니다. 물때라고 하는 거. 네. 거기에 세균이 번식하죠. 아. 그러다가 이게 정치를 해놓고 있으면 네. 그 세균이 다시 물 들어올 때 들어와서 그 정체된 데 둥둥 떠댕기게 되고 제때 그 처리나 관리를 안 하면은 오히려 더안 몸에 좋습니다. 해로운 동물을 먹는 아주 이 그 관리 문제에도 큰 후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생각한다면은 우리나라의 그 좋은 수돗물을 네. 이렇게 정체하지 않고 세균도 제거하고 네. 또 관로에서 오는 중금속도 제거하고 예. 미네랄도 그대로 살려 먹는 그런 그 이상적인 방법이 있다면 수돗물을 그때그때 먹을 때마다 그냥 그대로 즉석에서 먹는 예. 이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수돗물을 바로 먹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먹고 남기지 말아라 이게. 나. 정체시키지 말아라. 예. 지금 정수기의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수돗물을 먹으려고 하면은 왠지 깨름직한 게 냄새도 나고. 그거는 바로 예. 잔류염소 때문에 그렇죠. 염소 수도. 염소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끓여서 먹으면 되고 예. 이 자연 여과식의 정수기들은 활성탄 같은 걸로 이거 걸러버립니다. 걸러버리면 잔류염소는 다 제거가 되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문제 있는 게 예. 그것도 역시 정체돼 있고 그 활성탄의 흡착 능력이 있어요. 네. 그 기간에 틀림없이 교체해야 돼. 교체하지 않으면은 활성탄이 먹었던 오염물질 한꺼번에 다 내놓을 수도 있고 어허. 거기에 세균도 끼고 네. 예. 막 이런 문제가 또 후차적으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가 좀 굉장히 복잡한데 그러면 가장 좋은 물, 그럼 수돗물 끓여 먹는 거 하고 생수를 아까처럼 제가 바로 먹는 게 제일 좋네요. 예, 바로 먹는 게 제일 좋은데 그 세 가지 방법으로 네. 예. 이상적으로 보면 그런 세균도 버리고 네. 또 중금속도 버리고 그다음에 미네랄도 그대로 고르고 해서 우리가 그냥 수돗물을 바로 예, 먹는 바로 것이 먹을 가장 수 있으면 네. 그건 정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수돗물 자체는 균이 없으니까 네. 그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예,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 요즘 판매되는 생수 있지 않습니까? 예. 생수는 어떻습니까? 생수는 그 출처만 정확하면 네. 예를 들어서 막 설악산 한복판에 산중 한복판에 샘물에서 우리는 아주 정교하게 이걸 처리를 해서 시중에다 판다. 네. 그런 그 출처만 정확하면 그 생수는 내추럴 워터죠. 진짜 신이 주는 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출처가 명확치 않은 생수라면 예.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생수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죠. 예, 각기 예. 자기네들이 좋다고 그렇죠. 하는 예. 것만 뭐 심층수도 있고 비화수도 있고 산소수도 있고 그렇죠. 탄산수도 근데 있고 그런데요. 그건 아니고 내추럴 워터래야만 됩니다.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생수는 예. 좀 문제가 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예. 뭐 자연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네. 자연에서 온 물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누구한테 물어보시더라도 우리는 내추럴 워터를 단 깨끗하게 해서 먹는 게 가장 좋다.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돗물이든 정수기든 고여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뭐 생수는 꼭 근데 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안 좋아지는 세균이 오랫동안 안식할 수 고여 있게. 있으면은 그게 이제 그 관로에서 오는 슬라임에서 오는 그 균 예. 이게 서식한다. 서식지가 된다. 그럼 생수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까? 페트병에 생수는 계속 다 그 담아 소독을 있으니까. 해서 예. 넣은 거니까. 예. 그렇지만 딴 후에는 오래 딴 놔두고 후에는 먹으면 안 되겠다. 딴 후에는 이불 대시면 또 안 안 될 되고. 것이고 예.
뚜껑을 아주 철저하게 닫아서 보관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 다양한 그 생수들이 있는데 그 네. 생수들이 효능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내추럴 워터라면 네.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빗물이 5.7 정도의 pH로 돼서 땅에 내려갔다가 그것이 올라오면서 이제 7.4나 7.56 사이 네. 그러니까 우리 신체와 같은 그런 pH를 가지고 올라오게 되면은 약연기성이기 때문에 거기 미네랄이 고르게 다 분포가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예. 좋다고. pH 항상 7.4를 강조를 하시는데 그러면은 그건 강조 하나만은 그건 뭐 당연히 있는 얘기니까. 네. 그러면 알칼리성이랑 산성이랑 왜 우리에게 그 뭐가 제가 다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증류수라든지 순수한 물은 이 약산성입니다. 아, 그건 약산성이고요. 예, 약산성이고 우리가 먹는 천연 내추럴 워터는 약염기성입니다. 물론 알칼리성이 예, 맞죠. 예.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물은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산성 쪽에서 순수한 물이 될 것 같으면은 1초 동안에 1조회씩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불안정한 그런 아주 물. 불안정한 물을 예.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천연에서 오는 약연기성 물이라고 하는 거는 미네랄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네. 미네랄 주변에 물 분자가 붙어서 아주 가느다란 가는 물 집단 예. 클러스터라고 그럽니다. 네. 그런 거 안정적인 집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먹어도 세포 주변에서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물이 된다. 이런 거죠. 지금 요즘 가정주부들 정수기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수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왕 어떤 걸 중요하게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야 정수기를 됩니까? 우리 국민 마음대로 선택해서 잡수는 건 좋은데 예. 그 관리 아, 관리를 또 잘해야 된다. 그 속에 그 부속품 바꾸는 시기 아.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로에 낀 슬라임 뭐 이런 것들을 주부님들이 다 이걸 청소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주 관리가 첫째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좀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은 생수, 뚜껑을 바로 따서 수돗물도 끓여서 먹으면 가장 좋다. 이렇게 그래서 해주세요. 이제 상온까지 놔둬.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